소화기라는 등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칫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데 전용 소화기가 없다면 입이 큰 채소류나 젖은 수건으로 덮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시가 도시철도 1, 2호선에 급행열차 도입을 추진합니다. 시는 노선당 10개 내외 역에만 정차하는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기종점 간 운행 시간이 지금보다 30에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부지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부지로 최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스코는 올해 산업통상부 심의와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호주와의 3, 4위전에서 9회 투런 홈런으로 6대5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명절 음식에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는 주방 화재의 주범입니다. 불이 붙었다고 당황해서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화를 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할까요? 안수민 기자가 실험을 통해 올바른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냄비에 식용유를 넣고 가열해봤습니다. 불을 붙인 지 10여 분 만에 온도가 300도를 훌쩍 넘더니 불길이 치솟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물과 소화기, 물을 부어봤습니다. 불덩이가 냄비 밖으로 튀고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물을 뿌리는 그 행동은 물이 그 뜨거운 튀김류에 닿으면 열을 흡수하면서 수증기로 기화되고 그 기화된 수증기와 같이 기름류가 튀면서 보시다시피 화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말형 소화기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분말가루가 분사되면서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분말 소화기를 뿌린 직후 불이 꺼졌다가 금세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 전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사용하자 불씨가 완전히 잡힙니다. 분말 소화기는 A, B, C급 이제 일반 전기 그다음에 유류 금속 화재 이렇게 하는 건데 K급 소화기는 강화수용 액체라고 저희 포소화약제가 있습니다. 포소화약제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비누막을 형성하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주방 화재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를 유사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K급 소화기가 없을 때 가장 손쉽고 효율적으로 불길을 잡는 방법은 뚜껑 혹은 젖은 수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주방에 있는 채소, 특히 배춧잎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이용해 불씨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명절 연휴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246건. 이 가운데 음식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2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급행열차 도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과 노포역 종점 간 운행 시간은 1시간 18분입니다. 장산역과 양산역 2호선은 1시간 24분이 걸립니다. 부산의 도시철도에도 급행열차를 도입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터져나오곤 했는데 부산시가 내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일 부산시가 서면역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8천억 정도가 도입이 됩니다만 지하철 예산은 국비가 60% 그리고 시비가 40%의 을 점유하게 됩니다. 이 급행열차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승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 수입이 1년에 한 800억 이상 늘어나는. 부산시 자체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내년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산시는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 착공, 앞으로 10년 후 2028년엔 급행열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부지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부지로 최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스코가 제3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시설 확충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결과 올림픽공원과 백스코 5개 주차장이 새 전시장 용지로 꼽혔고 전문가 평가와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올림픽공원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2,830억 원으로 예상됐고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1.02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스코는 올해 산업통상부 신임화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32년 만에 열렸던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다음 주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환경부 등 낙동강 하구뚝 운영 실증 실험 기관 협의체는 오는 16일에서 18일 사이 2차 개방 실험을 하기로 하고 조만간 정확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 지역 농민들은 바닷물이 유입돼 농지와 농어용수가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차 실증 실험에서는 하구뚝 내 3km 지점까지 바닷물 50만 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5km 지점까지 64만 톤이 유입됐습니다. 기장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11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A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해 일본을 꺾었지만 미국과 대만에 패하며 3위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호주 대표팀과 맞붙은 한국팀은 9회 경남고 이주형 선수의 시원한 투런 홈런으로 6대5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잘 참고 견도 좋고 오늘 마지막 하면서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마지막에 우회했던 간에 이주형 선수가 오늘 큰 일을 해내줘서 너무 이주형 선수인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어떤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고 고맙고 25일 동안에 잘 따라줘서 감독으로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야구 팬들인데 우승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걸 못한 게 대해서 조금 아쉽고 미안하고. 한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은 2년마다 열리는 U18 야구 월드컵에서 3회 연속 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들도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한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장은 밀려드는 주문에 한박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다양한 한복을 꺼내놓고 구경하는 손님들. 색상과 디자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대를 따져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복 상가들이 밀집한 부산진 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양한 한복을 비교해보고 원하는 디자인은 주문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시장은 국산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거 하고 디자인이 좀 많고 그다음에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요. 네, 좀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이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시장 상가들은 일찌감치 물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이 유행이었지만 최근에는 단아하면서 멋스러운 디자인이 인기입니다. 평상시보다는 손님들이 사러 많이들 나오십니다. 많이 나오시고 색상 같은 것도 옛날엔 좀 화려한 색깔에서 요새는 좀 단아하니 그러한 색상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요즘은 개량 한복을 찾는 손님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평상시에도 손님은 꾸준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직접 매장을 찾거나 택배 주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손님이 많이 지금 늘고요. 전화 주문도 많고 택배도 지금 바쁘게 많이 나가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늘었어요. 부산진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구가 국토교통부에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매 가격이 92주 연속 하락했고 미분양 주택가구 역시 52가구에 달해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대구는 내달 초 국토부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우성빈, 박우식, 맹승자 의원이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사 수의계약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장군의회 4명의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당 직원 2명의 징계 요구와 3,139만 원의 환수 조치 등 위법 사항과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의 감사 결과 수용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의회 성명서 발표 이후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공사계약과 관련해 업무 소홀로 지적된 것은 사실이나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의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룸이나 빌라 같은 소규모 주거시설은 화재나 재난에 대비한 비상구나 다른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은 옥상 출입구 개방도 권장사항에 그쳐 출입문을 잠가놓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와 불꽃이 건물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지난 1일 새벽 수영구 망미동의 6층 빌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50대 여성이 숨졌는데 잠겨있는 옥상 출입문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건물 관리인이 고양이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아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면 대피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옥상 출입문을 잠궈놔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소방관계 법령상 근본 화재가 발생한 이런 종류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옥상 출입구의 상시 개방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지 남구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원룸이나 빌라 옥상 출입문이 열려 있습니다. 원룸 빌라 같은 곳은 열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건물 옥상 출입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려 있지만 비상시 탈출할 통로가 될 이곳 복도에는 안 쓰는 집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이사를 오가면서 남긴 것들로 보입니다. 비상계단에 이 같은 장애물을 방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층별로 비치되어 있어야 할 소화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제도 정비와 관리자의 예방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아동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보통 만 18세 이후에는 홀로서기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환경과 불충분한 준비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권수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조재건 씨.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번듯한 직장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조선 가정인데다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패배감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 중고 자체가 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무래도 일반 친구들과 비하면은 좀 원하는 거 못하는 그런 것들.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 종료와 동시에 스스로 자립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립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무슨 이상한 거라도 좀 알아와서 돈 좀 땡겨받고 그걸로 빚에 허덕거리고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대다수예요. 주거 문제도 취약합니다. 퇴소를 하게 되면 어딘가 정착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정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적인 부분들. 보호 종결 이후 노숙을 하거나 임시보호쉼터, 친구집 등 일시적으로 머무른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다고 말합니다. 저번엔 정말 배가 고파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배가 고파서 친구 집에 가서 밥 한 번만 먹자고. 그래도 이르게 사회에 진출하고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경제, 주거, 교육 등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 종료
연령 자체를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거나 혹은 그 보호 연장을 위한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진학, 취업 등 영역별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동의대 펜싱부가 제57회 전국 남녀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대 학부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자대 학부 사브르 단체전은 준우승을, 개인전에 출전한 강길원, 손정민 선수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의대는 지난 5월에 열린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와 한국대학 펜싱 클럽 오픈 대회에서도 여자대 학부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의대 펜싱부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에 모두 8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해운대구는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밀려오는 해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수그물을 제작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로 3m, 세로 3m의 특수 제작한 그물은 포크레인이나 트랙터로 한꺼번에 해초 더미를 쓰레기장으로 옮길 수 있어 인력과 작업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은 해초 10톤을 수거하는데 일일이 마대자루에 담아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해 2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특수 제작 그물을 활용하면 20분 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세안 문화원이 오는 28일 오후 문화원에서 어서와 아세안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아세안 놀이올림픽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아세안 국가의 전통놀이와 퀴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마련되며 브루나이,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로 모두 10명을 오는 22일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0일 오전 11시 추석 명절 현장 투어에 나섭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10시 30분 새마을 분협회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저녁 6시 한여름밤의 챌린지 학교 종강식에 참석합니다. 서은수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6시 전통시장 방문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0시 교류 소통공간 다가온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9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10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는 최대 80mm, 남부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수요일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연휴 첫날에는 구름 많겠고 추석 당일에는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